여러분, 일본 언론이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쓰는 경우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국이 선수를 가로챘다. 단순한 이적 뉴스가 아니라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대서특필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로드리게스. 그리고 그의 새 유니폼, 롯데 자이언츠. 사실 롯데가 외국인 선수를 영입했다는 소식 자체는 그렇게 놀라운 뉴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 시즌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일본 구단과의 경쟁, 14억 원이라는 과감한 투자, 일본 언론의 집단 반응,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이 이적은 단순한 외국인 영입이 아니라 리그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사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언론 반응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보통 일본에서는 한국 KBO 이적 소식을 아주 짧게 다루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일본 무대 잔류가 유력했던 선수를 한국이 데려갔다. 조건 면에서 KBO가 앞섰다. 일본 구단이 방심한 사이 롯데가 낚아챘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매체에서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일본 쪽에서도 이 선수를 꽤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로드리게스는 대체 어떤 선수이길래 이렇게까지 반응이 큰 걸까?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롯데가 제시한 금액입니다. 13억 원. KBO 외국인 선수 시장에서도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닙니다. 특히 검증이 끝난 슈퍼스타가 아닌 선수에게 이 정도를 투자했다는 건 롯데가 이 영입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많은 팬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린 이름이 있습니다. 펑세. 과거 KBO에서 왜 일본이 놓쳤지? 라는 말이 나왔던 대표적인 사례. 그리고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리그를 뒤흔든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드리게스를 두고 제2의 폰세가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폰세는 결과로 증명된 케이스이고 로드리게스는 아직 KBO 공을 한 개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교가 나오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평가, NPB와 KBO 사이의 미묘한 위치, 그리고 롯데의 과감한 판단, 이 구조가 과거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롯데의 선택을 다시 보면 이번 영입은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렛츠 FA 시장에서는 비교적 조용했고 대신 코치진 개편, 그리고 외국인 선수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롯데는 지금 한 명의 스타보다는 확실한 변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리게스는 그 변수로서 아주 흥미로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포인트. 이번 영입은 단순히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겼다는 의미를 넘어 KBO 외국인 시장의 위상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NPB, 즉 KBO는 커리어 하향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조건은 KBO가 더 낮고 기회는 더 많고 성공하면 리그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로드리게스의 선택은 상징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롯데 팬들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처음에는 또 모험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지만 일본 언론 반응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아쉬워할 정도면 이 정도면 기대해볼 만한데? 14억이면 진짜 제대로 노린 거다. 팬심이 움직이는 포인트는 항상 비슷합니다. 설명되는 투자냐 아니냐. 이번 영입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설명이 되는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로드리게스가 정말로 제2의 본세가 되려면 넘어야 할 벽이 분명히 있습니다. KBO 타자들의 적응 속도, 사직구장의 환경, 그리고 롯데 특유의 압박감. 이 모든 건 일본과는 또 다른 무대입니다. 그래서 이 영입은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하면 왜 14억이냐는 말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이 선택을 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길만 가겠다는 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판을 흔들 수 있는 카드를 쓰겠다는 선언, 그리고 일본 언론의 반응은 적어도 이 카드가 가볍지 않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로드리게스의 실제 강점은 무엇인지, 왜 일본에서는 놓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롯데는 이 선수를 어떤 그림 속에서 쓰려고 하는지, 이 답을 알아야 제2의 폰세라는 말이 과장인지 가능성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파트 1에서 이야기했듯이 로드리게스를 둘러싼 소동의 핵심은 왜 일본이 아쉬워했느냐 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로드리게스는 대체 어떤 유형의 선수인가? 그리고 왜 일본과 KBO에서의 평가가 엇갈렸을까요? 먼저 로드리게스의 가장 큰 짚어봅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완성형에 가까운 즉시 전력형입니다. 구속 하나로만 승부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물론 빠른 공은 기본으로 깔려 있지만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의 공 끝, 카운트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운영, 그리고 타자의 반응을 끌어내는 완급 조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투수입니다. 그래서 일본 쪽 평가도 확 튀는 에이스 타입은 아니지만 계산이 서는 선발이라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일본 야구는 계산이 서는 투수에게 굉장히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제구는 거의 흔들리면 안 되고 투구수 관리가 극도로 안정적이어야 하며 긴 시즌 내내 비슷한 궤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기복이 보이면 바로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이 기준에서 아슬아슬한 선에 걸려있던 선수였습니다. 나쁘지 않다, 쓸 수 있다. 하지만 꼭 잡아야 할 카드까지는 아니다. 이 애매함이 일본 잔류 협상을 늦췄고 그 틈을 롯데가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반대로 KBO에서는 이 애매함이 장점으로 바뀝니다. KBO는 일본보다 투수의 절대 안정성보다는 경기 영향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리그입니다. 한 경기에서 흐름을 끊을 수 있는 능력, 위기 상황에서 카운트를 가져오는 힘, 그리고 상대 타선을 한번 흔들 수 있는 구위. 로드리게스는 이 부분에서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이 선수를 두고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기준에선 애매했을지 몰라도 KBO 기준에선 충분히 위협적이다. 여기서 14억이라는 금액을 다시 봐야 합니다. 이 돈은 이미 검증이 끝난 스타에게 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험적인 유망주에게 쓰는 돈도 아닙니다. 확률이 높은 도전에 쓰는 금액입니다. 즉, 실패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성공할 경우의 파급력을 훨씬 더 크게 본 투자라는 뜻입니다. 롯데가 이 선수를 단순한 2세3 선발이 아니라 판을 바꿀 수 있는 변수로 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제2의 폰세라는 말이 나올까요? 이 비교는 성적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닙니다. 상황의 구조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평가가 엇갈렸던 선수, KBO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인 사례, 그리고 이적 직후 왜 일본은 놓쳤지? 라는 반응. 이 세 가지가 폰세 사례와 거의 겹칩니다. 물론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비교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는 뜻입니다. 롯데 입장에서 로드리게스 영입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팀 타이밍과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롯데는 완성 단계로 가기 직전의 팀입니다. 타선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고 불펜도 시스템 개편에 들어갔으며 이제 필요한 건 확실한 선발축입니다. 로드리게스는 이 구조에서 딱 맞는 퍼즐 조각입니다. 에이스 한 명이 모든 걸 해결하는 팀이 아니라 선발진 전체의 무게를 끌어올려주는 역할. 이건 숫자보다 팀 운영에서 훨씬 중요합니다. 사직구장이라는 환경도 이 선수에게는 변수이자 기회입니다. 사직은 투수에게 편한 구장은 아닙니다. 분위기가 크고 실점 하나에 체감 압박이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번 분위기를 잡으면 상대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로드리게스처럼 경기 운영이 되는 투수에게는 이 구장이 무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이 선수를 단순히 던지게 할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버티게 할지까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의 반응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놓쳤다는 표현은 곧 가치가 있었다는 인정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로드리게스 개인을 넘어서 KBO 전체의 위상에도 영향을 줍니다. 일본에서 애매하던 선수가 KBO에서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조건과 역할 면에서 KBO가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신호. 이건 앞으로의 외국인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경고도 있습니다. 로드리게스가 제2의 폰세가 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초반 적응입니다. KBO 타자들은 정보 공유가 빠르고 한 번 약점이 보이면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첫 조도 6경기, 특히 한 바퀴를 도는 시점에서 로드리게스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같은 패턴으로 버틸 수 있는지, 변화구를 언제 꺼내는지, 위기 관리가 되는지 이 세 가지가 초반에 확인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입은 지금까지의 반응과는 달리 아직 평가의 절반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본 언론의 아쉬움, 팬들의 기대, 그리고 14억이라는 숫자. 이 모든 건 결국 그라운드에서 하나씩 증명돼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로드리게스는 롯데에서 어떤 역할로 시작할 것인가? 무조건 에이스인가? 아니면 점진적 중심인가? 그리고 이 선수가 성공했을 때 롯데는 어디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한국이 선수를 가로챘다는 말이 결국